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편지 속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모든 게 끝났어. 미안해. 민지의 필체였다. 그녀의 연인이, 그녀의 세계였던 여자가 사라진 지 불과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억만장자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지은의 눈물은 비에 섞여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의 회사,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아무 소용없었다. 민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서랍과 그녀의 향기가 스며든 베개뿐이었다. 왜 나한테? 지은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배신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지은은 민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32살, IT 제국을 세운 억만장자였다. 검은색 맞춤 슈트에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가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했다. 한국의 기술 산업을 주름잡는 CEO,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레즈비언이었다.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항상 숨겨진 비밀이었다. 민지는 28살, 패션 모델로 활동하는 매력적인 여자였다. 긴 웨이브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 붉은 드레스가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들은 한 파티에서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변했다. 당신처럼 강한 여자가 왜 혼자일까요? 민지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를 간지렸다. 그날 밤, 그들은 강남의 고급 바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민지는 모델 일을 하며 꿈을 쫓는 평범한 여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은이 놓친 무언가가 스쳤다. 지은은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틀 속에서 민지는 그녀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곧 연인이 되었다. 지은의 펜트하우스에서 보내는 밤들은 달콤했다. 민지의 손길이 지은의 피곤한 어깨를 어루만질 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압박을 잊었다. 그러나 민지의 배경은 지은의 상상보다 복잡했다. 그녀는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여자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서울로 상경한 민지는 생존을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 숨어 있었고 그녀는 사랑을 꿈꾸면서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지은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의 친구가 소개한 파티에서 그녀는 지은의 불을 노렸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민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연애가 깊어질수록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하고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푸른 바다 앞에서 민지가 사랑해 라고 속삭일 때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그녀를 올가매던 세상에서 민지는 그녀의 해방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비밀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계획을 세웠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 점차 큰 액수로. 이건 사랑이 아니야. 생존이야. 민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어느 날 지은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축하 파티에서 민지는 지은의 팔을 끼고 웃었다. 하지만 그 밤, 그녀는 은밀히 지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해킹 도구를 사용해 계좌를 조작한 건 그녀의 과거 동료가 가르쳐준 기술이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걸 지은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민지의 축하해, 우리 미래를 위해 라는 말에 더 깊이 빠졌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드라마틱해졌다. 민지가 지은의 목에 입을 맞추며 속삭일 때 지은은 그녀의 영혼을 느꼈다. 하지만 그 키스는 독이 스며든 꽃처럼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의 빚은 갚아졌지만 그녀의 양심은 갉아먹혔다.
지은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감사팀이 이상을 포착했다.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민지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녀가 물었을 때 민지는 미소로 얼버무렸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한국의 사회적 압력, LGBT로서의 차별, 빈곤의 공포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다. 드디어 폭풍이 터졌다. 감사 결과 수억 원의 손실이 드러났다. 모든 증거가 민지를 가리켰다. 지은은 펜트하우스에서 민지를 대면했다.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어. 정말로 오라고 속삭였지만 가방을 챙겨 사라졌다. 그 편지와 함께 지은은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제국은 위기에 처했고 언론은 레즈비언 억만장자의 로맨스 스캔들로 그녀를 물어뜯었다. 한국의 보수 미디어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공격하며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 고통 속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수년이 흘렀다. 지은은 회사를 재건했다. 더 강해진 그녀는 이 제35살 서울의 IT계를 여전히 주름잡는 리더였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연애를 피하고 일에만 매달렸다. LGBT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사랑은 위험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지은은 그 선봉에 섰다. 그러던 어느 가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일어났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민지였다. 이 제31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긴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눈가에 주름이 살짝 보였다. 민지는 지은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너 왜 여기?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민지는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다. 들어봐. 모든 게 오해야.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엔 3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이야. 민지의 눈물이 흘렀다. 회상 속으로 돌아가 보자. 민지가 사라진 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지은과의 밤들 중 하나에서 잉태된 아이. 하지만 배신의 죄책감에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빼돌린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난 도망친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내 제국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파괴될 테니까. 민지의 고백이 쏟아졌다. 한국의 법과 사회가 동성 커플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홀로 버텼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딸. 우리. 그녀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만졌다. 아이의 눈은 지은의 것과 닮아 있었다. 분노가 녹아내리고 모성의 감정이 피어올랐다. 왜 이제야 말해?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내가 용서하지 않을까 봐. 하지만 이제 아이가 너를 필요로 해. 그리고 나도. 그날부터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울의 겨울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과거를 털어냈다. 민지의 진심이 드러날수록 지은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다. 사랑은 배신을 넘어설 수 있어. 지은이 속삭였다. 한국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과거 동료가 그녀를 협박하며 다시 돈을 요구했다. 지은은 이를 알게 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그를 막아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지은의 결의가 민지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법정에서, 언론 앞에서. LGBT 커뮤니티의 지지가 그들을 둘러쌌다. 겨우내 그들은 아이를 위해 노력했다. 지은은 법률팀을 고용해 동성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한국의 법이 아직 미숙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를 흔들었다. 민지는 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라고 말했다. 봄이 오자 법원은 그들에게 승리를 선사했다. 아이는 공식적으로 두 엄마의 딸이 되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아이가 풀밭을 뛰노는 동안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았다. 이게 진짜 반전이야. 우리 사랑의 결실, 민지의 미소가 빛났다. 지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키스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이제 지은의 제국은 더 커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은 가족이었다.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증명되었다. 레즈비언 억만장자의 이야기, 배신에서 시작해 용서와 희망으로 끝난 이야기. 그들은 행복했다. 서울의 여름 더위가 한창이던 그날, 지은은 회사 미팅을 마치고 강남의 카페로 향했다. 그녀의 일상은 항상 바빴다. 32살의 나이로 한국 IT 업계를 평정한 억만장자. 하지만 그 뒤엔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사회의 시선 속에 숨겨져야 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무지, 그녀는 항상 마스크를 썼다. 카페 문을 열자 민지의 미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이 지은의 뺨을 스쳤다. 28살의 민지, 모델로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다. 레즈비언 정체성은 그녀의 짐이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조언으로 그녀는 지은을 타깃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진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산책했다. 강변의 바람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너처럼 성공한 여자가 왜 연애를 안 해?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웃었다. 기회가 없었지. 이제는 생겼네. 그들의 손이 스쳤고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순간은 소중했다. 그날 밤 지은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민지의 입술이 부드럽게 지은의 것을 덮었다. 이게 꿈인가? 지은이 중얼거렸다.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선물을 쏟아부었다. 명품백, 제주 여행 티켓. 민지는 그 모든 걸 받으며 죄책감을 느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그녀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지은의 회사 서버에 접근해 작은 트랜잭션을 조작했다. 하지만 밤에 지은을 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사랑해. 정말로. 민지가 속삭일 때마다 지은은 믿었다. 가을이 왔다. 지은의 회사가 상장 준비를 했다. 스트레스가 쌓인 지은을 민지가 위로했다. 나한테 기대. 모든 걸 나눌게.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클럽에 갔다. LGBT 바에서 춤을 추며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채권자였다. 돈을 더 보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눈치채지 못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은 민지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민지의 눈물이 흘렀다. 진심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더 큰 액수를 빼돌렸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은의 사랑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배신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겨울, 민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지은의 신뢰 어린 눈빛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그녀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건넜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그녀의 코트를 휘감았다. 28살의 나이, 모델로서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다. 빚은 부모의 유산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홀로 키운 동생을 위해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은은 여전히 행복했다. 회사에서 성공을 거두며 민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내 파트너야.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만.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민지의 과거가 드러날 뻔했다. 지은의 비서가 이상한 트랜잭션을 발견했다. 대표님, 확인해보세요. 지은은 웃으며 보류일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민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내 친구가 도와준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그 밤 그들은 화해의 섹스를 했다. 민지의 몸이 지은의 것을 감쌀 때 죄책감이 절정에 달했다. 봄이 왔다. 지은은 민지에게 제안을 했다. 회사에 들어와. 함께 일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내부자였다. 더 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열정에 감화되어 계획을 미뤘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의 동생에게 전화하며 말했다. 여름, 그들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부산 여행에서 바다 앞에서 민지가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그 꿈은 달콤했다. 지은은 어디든 갈게. 우리만의 세상에서 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행 중 민지의 건강 이상이 드러났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월경.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을 들었을 때 그녀는 충격받았다. 지은의 아이. 임신 사실은 민지의 결심을 바꿨다. 이제 배신할 수 없어. 하지만 빚이 쌓여 그녀는 마지막으로 큰 돈을 빼돌렸다. 이걸로 끝내자. 지은은 여전히 모르고 민지의 배를 어루만졌다. 너의 따뜻함이 좋아. 가을, 위기가 왔다. 감사팀이 모든 걸 파헤쳤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의 도주, 편지. 그 고통은 지은을 파괴했다. 언론의 공격, 가족의 배신. 그녀는 홀로 버텼다. 민지, 왜? 민지가 사라진 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펜트하우스는 텅 비었고 그녀의 눈은 퀭했다. 회사 이사회가 그녀를 압박했다. 대표님, 이 스캔들로 주가가 지은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레즈비언 스캔들이 한국 미디어의 먹잇감이 되었다. 억만장자의 동성 로맨스, 배신의 끝 헤드라인이 그녀를 찔렀다. 민지는 서울을 떠나 작은 도시로 도망쳤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난 살아야 해. 그녀는 빼돌린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동생과 함께 아이를 키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녀를 쫓았다. 밤에 지은의 사진을 보며 사랑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재건을 시작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민지를 추적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대신 그녀는 LGBT 단체에 기부했다. 나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일으켰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지은은 34살.
더 강해진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연애는 없었다. 한 번 배신당하면 친구들이 소개해도 거절했다. 민지는 아이를 낳았다. 딸, 지은의 눈을 닮은 아이. 소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공허했다. 어느 날 민지의 카페에 익숙한 손님이 왔다. 지은의 옛 비서였다. 지은 씨가 잘 지내? 그 말에 민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에게 전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비서는 그녀는 잊으려 해드라고 말했다. 민지는 결심했다. 언젠가 돌아갈게. 지은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밤에 민지의 향기를 그리워했다. 왜 나를 버렸어? 그녀의 독백은 바람에 흩어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 동성애 법안 논의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적 상처는 깊었다. 3년째, 재회의 순간이 다가왔다. 카페에서의 그 만남. 사진을 보여주며 민지가 울었다. 우리 딸이야. 지은의 세계가 다시 뒤집혔다. 카페의 공기가 무거웠다. 지은의 손이 사진을 쥐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주 후의 임신, 홀로의 출산. 너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어. 내가 나 때문에 더 망가지면 안 돼서 한국의 법이 동성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토로했다. 지은은 믿기지 않았다. 그럼 왜 돈을? 분노가 터졌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빚 때문이었어.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어. 그녀의 눈빛이 지은을 설득했다. 소연, 아이의 이름. 지은의 마음이 녹았다. 만나고 싶어. 그들은 약속을 했다. 다음 날, 공원에서. 소연이 지은을 보며 웃었다. 엄마, 민지가 가르친 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내 딸, 그 포옹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의 삶을 들여다보자. 카페는 성공적이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옛 동료가 나타나 협박했다. 돈을 더 내놔. 아니면 지은에게 말할게. 민지는 홀로 버텼다. 지은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은은 소연을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동성 부모 권리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언론이 다시 그들을 주목했다. 배신의 연인이 어머니, 드라마틱한 헤드라인. 하지만 이번엔 지은이 강했다. 이건 사랑의 이야기야. 민지와 지은의 대화는 깊어졌다. 밤늦게 전화하며 과거를 털어냈다. 너를 잃은 게 제일 아팠어. 지은의 고백. 민지는 나도.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의 미소가 그들을 묶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가족이야. 우리의 지은의 말에 민지가 키스했다. 하지만 위기가 다가왔다. 협박자가 움직였다. 협박자의 전화가 민지의 카페를 울렸다. 오늘 돈을 가져와. 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은에게 말할까? 하지만 혼자 해결할게 라고 결심했다. 밤에 지은의 아파트로 갔다. 소연을 재운 후 그들은 와인을 마셨다. 요즘 어때? 지은의 걱정 어린 눈. 민지는 숨겼다. 대신 사랑을 표현했다. 너를 다시 만난 게 기적이야. 그들의 밤은 다시 달콤해졌다. 지은의 손이 민지의 등을 쓸어내렸다. 이제는 영원히. 하지만 아침, 민지는 도망쳤다. 협박자를 만나러.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가 이상해. 그녀의 직감이 말했다. 회사에서 일하며 소연의 사진을 봤다. 엄마가 지킬게. 재결의. 민지는 협박자와 만났다.
어두운 골목에서. 돈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그는 위협했다. 지은에게 말할게. 내 배신을 싸움이 벌어졌다. 민지가 다쳤다. 팔에 상처. 병원에서 지은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충격. 민지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과거의 유령이야.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혼자? 하지만 곧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지은의 변호사와 네트워크. 협박자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 증거 수집. 한국의 법정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복수 제목이 화제였다. 소연을 돌보며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엄마들 싸우는 거 봤어? 소연의 순수한 질문. 지은이 웃었다. 사랑을 지키는 거야? 법정 날, 민지가 증언했다. 배신은 잘못이었어. 하지만 사랑은 진짜 청중의 박수. 지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내 가족이야. 승리. 하지만 감정의 파도가 몰아쳤다. 재판 후 지은이 울었다. 아직 무서워. 민지가 안았다. 이제 안 도망칠게. 승리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의 펜트하우스에 민지와 소연이 이사왔다. 우리 집이야. 지은의 미소. 서울의 여름, 한강에서 피크닉. 소연이 물장구 치며 웃었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LGBT 전문가와 함께 과거를 치유했다. 신뢰를 쌓는 건 시간이야. 상담사의 말, 밤에 대화하며. 민지가 김신했을 때 내 꿈을 꿨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없어서 미안했어. 로맨스가 돌아왔다. 데이트, 영화관에서 손잡고. 한국 드라마처럼. 하지만 그들만의 이야기. 너의 미소가 제일 좋아. 지은의 속삭임. 민지의 키스가 답했다. 회사에서 지은은 LGBT 정책을 도입했다. 포용의 기업, 직원들의 지지.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소연의 생일, 4살. 파티에서 지은이 선물했다. 엄마의 사랑, 가족의 웃음소리. 하지만 작은 갈등. 민지의 독립심. 나도 일하고 싶어. 지은의 질투. 너 없이 못 살아의 대화로 풀었다. 함께 성장하자. 가을, 여행. 제주 다시. 바다 앞에서 결혼하자. 지은의 제안. 법적이지 않지만 서약. 영원히. 겨울, 새로운 위기. 지은의 가족이 나타났다. 동성관계. 수치학 어머니의 말, 한국 전통 가치의 충돌. 지은이 맞섰다. 이게 내 행복이야. 민지와 소연을 소개. 가족이야.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손녀, 변화의 시작. 점차 받아들임. 민지의 사업 확장. 카페 체인. 지은의 도움. 파트너십. 사회활동. 프라이드 행사 주최. 사랑의 자유, 수천 명의 지지. 소연의 학교 문제. 엄마 둘이 아이들의 질문. 지은과 민지가 설명. 사랑은 형태가 달라. 내부 갈등. 지은의 과로. 민지가 쉬어 케어. 너가 내 힘이야. 봄, 법안 통과 소식. 동성 파트너십 인정. 우리 시대야. 축하의 밤. 여름, 결혼식.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소연이 꽃을 뿌렸다. 엄마들 영원히. 지은과 민지의 서약. 배신을 넘어 사랑으로. 회사 성공, 사회 영향. 희망의 상징.
가족 완성. 한강에서 산책. 이게 우리의 반전이야. 인간성의 가치, 용서, 사랑의 힘, 사회 변화.